자, 여기서 34번으로 가볼게요. 그 34번에 보면은 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답은 몇 번? 1번이죠. 그죠?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이 있는 기는 참 밑줄을 긋습니다. 상속 등기를 거쳐 OX다 X.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물어요.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안 거치고 넘어가느냐 이 말이거든. 답은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는 말이 표현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그럼 등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당연히 된 거지. 맞다 맞다? 아 다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출생신고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당연히 한 걸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 미등기라면 반드시 지문에다가 미등기라는 말을 씁니다. 맞죠? 네. 근데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표현이라는 건 안 쓰는 거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포괄 유정은 수정자 명의의 등기가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가 없어도 오더와이더 오. 3번입니다. 유정은 두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공동으로 신청 오더와이더 오. 3번입니다. 유정에 밑줄을 긋습니다. 기한이 붙은 경우 에는 죽었습니다. 기한이 도래한 날 오더와이더 오. 자, 제 손을 봅니다. 유정은 등기 원인은 유정입니다. 유정. 원인일자는 사망일자입니다. 사망일자. 그러나 조건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록한다. 맞죠? 네. 4번으로 5번으로 갑니다. 수정자가 여럿인 밑줄을 긋습니다. 포괄 유정. 경우에 수정자 전원이 공동으로나 각자가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끝에 있다. 오더와이더 오. 포괄 유정이 떴으니까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런. 자, 35번입니다. 35번에는 몇 번? 2번이죠. 그죠? 2번. 자, 1번으로 갑니다. 성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에 설정을 해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의 밑줄을 긋습니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은 전세권의 지역권이거든. 가벌이다, 얼병이다, 얼병. 얼병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2번으로 갑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지역권 설정에 동그라미 칩니다. 목적, 동그라미 칩니다. 범위. 오죠, 그죠? 3번입니다. 지역권에서 밑줄을 긋습니다. 성역지. 1필의 토지 밑줄을 긋습니다. 전부 OX다 X.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4번으로 갑니다. 성역지의 지역권을 하였을 경우 자르세요. 그 다음에 자 죽었습니다. 요역지 지역권. 공동신청 OX다 X. 직권이다, 직권 아니다, 직권. 직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인용해 지역권이 발생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 죽었습니다. 지역권이 있는 게 하여야 한다면 OX다 X.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 처분이 안 되거든. 그러면 요역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별도 이전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36번으로 갑니다. 자, 36번에 옳은 것은 이래거든. 몇 번?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틀리면 안 돼요. 그럼 일단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줄 것이요. 대장 등본 줄 것이요.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잖아요. 그럼 표제부는 반드시 대장을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건물의 밑줄을 긋습니다. 구조가 변경. 된 경우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등기 기록 OX다 X.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더 공부해 볼게요. 자, 부동산 표시죠, 그죠? 그럼 부동산 표시 이라면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요즘에 시험의 추세는 옛날에는 이 글자를 바로 써요. 이걸 안 써요. 근데 요즘에 추세는 이 글자 안 씁니다. 이 글자 있죠? 이 중에 한 개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럼 구조가 변경됐다는 게 부동산 표시가 변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구조가 변경이 됐다. 부동산 표시가 변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등기 기록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대장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3번으로 갑니다. 건물의 밑줄을 긋습니다. 면적의 변경, 밑줄을 긋습니다. 부기등기. 이걸 면적을 줄 못 끄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면적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죠.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없잖아요. 주등기죠, 주등기.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 지정권, 전세권, 임차권, 밑줄을 긋습니다. 요역지. 여러분들 요역지, 성역지를 못 찾아내면 큰일 난다 이 말. 그러면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성역지는 하필이 되지.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하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요역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등기기록과 대장상, 자 밑줄을 긋습니다.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 경우 소유자는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기록을 기초로 오덱스타 X.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대장. 맞아요. 네, 그렇게 딱 푸세요. 37번입니다. 37번에는 몇 번? 요거는 맞췄죠, 이제. 네,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이거 알았다, 몰랐다? 여기 지금 많이 맞춘 걸로 나와 있는데. 됐죠? 자, 그럼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제가 지금 자꾸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는 게 뭘 강요를 하느냐면은 호칭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호칭을.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이 집을 을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 1억을 빌립니다. 그럼 갑이 저당권 설정자지. 을이 저당권자지.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러면 이제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이 되면 을이 무슨 권자? 저당권. 하고 난 다음에 갑은 병에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병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 호칭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이 저당권을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묻는 거는 저당권을 말소할 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 병은 저당된 부동산 샀다 안 샀다? 샀다. 그 말은 저당권을 껴안고 샀지, 껴안고. 맞아요? 그럼 돈 누가 갚아야 돼요? 병. 맞아? 그럼 병이 돈을 갚았으니까 이거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어머자. 무슨 자? 권. 그러면 요렇게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답. 이렇게 말소해도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지우니까 이쪽은 어머자고 이쪽은 권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지금 보기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저 1번으로 갈게요. 말소 등기의 종료에는 제한이 없으나 죽었습니다.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오 옆에다가 썼어요. 말소 회복의 등기. 되죠? 두 번째. 저당권의 목적이 된 죽었습니다. 소유권의 말소 등기 있어서 이해관계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더와이더 칠판 오세요.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의 말소라는 말이거든. 그럼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입니다. 요가리 됐죠? 자, 그러면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이 계약이 해제가 됐는 거라.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이걸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지우면 이것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맞지. 그러면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4번에 갑시다. 가등기무다는 가등기민의 동그라미 칩니다. 성낙.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그러면 공부할 게 없잖아요. 항상 동의서, 성낙서, 판결서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5번입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서 주등기.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성낙 있죠. 밑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필요하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요.
직권 말소. 시작. 직권 말소. 성락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들어갔다면 말소했죠? 그럼 그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통과. 네. 자, 38번으로 갑니다. 38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자, 5번 해볼게요. 등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전부. 부적법하게 말씀에 그 동그라미 칩니다. 회복. 한 칸 밑에 부기등기. 이걸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이러면 이 문장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전부 말소회복 등기냐 일부 말소회복 등기 이게 탁 필이 와야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맞다. 이거는 그럼 전부 말소회복 등기잖아요.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 이게 눈에 떠올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쓰세요.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밑에다가 쓰세요. 부기등기. 는 등기관이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 오더와이더 오. 2번으로 갑니다.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에게 정액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변경 등기는 등기상 예원했는데 제3자의 자 죽었습니다. 성락이 없으면 자 부기등기로 할 수 시작 없다. 옆에로 쓰세요. 주등기. 그 다음에 하나 더 썼습니다. 각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거든.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잖아요. 그럼 안 해도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지. 그러니까 각하하지 않는다. 이까지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하하지 않는다. 3번입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죠. 옆에다가 성명, 주소, 주민. 가장 쉽게 말하면 개명했다는 소리입니다. 개명.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옆에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건전한권을 갑에게서 을로 이전하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건전한권 이전. 수업 시간으로 하면 건전한권 이전은 갑을의 단계입니까? 을병의 단계입니까? 을병. 그럼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맞죠? 네. 자, 39번은 쉬운 거니까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2번. 자, 보세요. 2번을 먼저 갈게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밑줄을 긋습니다. 금전채권. 그러니까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우리가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거든. 맞죠? 그러니까 가압류와 가처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차이 나는 거라.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르는 거는 가압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제외한 거, 돈 이외는 전부 다 가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 말하면 무슨 채권? 검전채권 뭐다? 제외. 그럼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거는 시작 가압류.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 소송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거는 시작 가처분. 이게 이해가 제일 빠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지상권 신청할 수 주거성이 있다. 여러분들 소송 들어온 부동산도 매매는 돼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에 대해 말소를 신청할 때는 죽었습니다. 가처분에 의한 시로 재판을 잠깐 해보세요. 이런 거를 갖고 답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죠.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고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러면 봅니다. 이 부동산의 1번의 소유권 버릇 등기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겁니다. 그럼 소송을 걸면 2번에 가처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피보존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금지사항,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면 가처분권자, 가처분권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처분권자.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답은 이겁니다. 시험에 낼 때 이래냅니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에는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otherwise, 여기 하나 지문. 그럼 다시 피보존 권리라는 것은 을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럼 을이 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이유가 뭔데? 그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피보존 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딱 하면 돼. 이거를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한번 답니다. 피보존 권리는 을이 소송을 걸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피보존 권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금지사항은 그냥 이렇게 씁니다. 매매할 수 없다.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시킨다. 이래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쓰느냐면 자 정리합니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피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X. 청구 금액이 들어가면 안 된다.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됐다, 안 됐다?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을이 소송을 걸었죠.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럴 때 이제 병의 입장과 을의 입장입니다. 키는 을의 입장입니다. 병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병은 병은 이 부동산을 사거든. 살 때는 자 이거 없어요, 없어.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지. 요거 없어. 소유자는 누구다? 갑. 소송은 누가 걸었다? 을. 그럼 소송 걸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러면 이제 병이 산다는 말은 갑으로부터 이걸 사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했다 안 했다? 해줘. 그러면 병은 살 때는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지. 떼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병은 갑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을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내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각오에서 사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안 사는데 100만 명 중에 또 한 놈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놈 때문에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킴인데 이제 지금부터 그 킴이다. 을입니다. 저 을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는 말은 뭐냐면 가처분에 의한 실효. 가처분 때문에 효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하면서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고 경고해놨잖아요. 근데 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죽어야 됩니까? 을한테. 그런데 죽일 때는 가처분 등기 해놨는데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가처분에 의해서 너를 죽인다. 그래서 가처분에 의한 뭐다? 실효.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시험에 낼 때 이런 거를 답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러니까 이제 이해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예들 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예를 들었죠. 뭐라고 했냐면, 여름철에 물가에 가면 꼭 수영금지라고 썼다 안 썼다? 수영금지라고 썼잖아요. 그래도 수영하는 놈 있잖아요. 맞죠? 네, 그게 답이에요. 지금 우리 몇 번 하고 있어요? 너무 흥분을 했던가 봅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가 나. 자, 밑으로 씁니다. 가처분 등기 직권 동그라미 쳐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래 하죠.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에 등기는 시작 단독 말소. 이래 됩니다. 5번으로 갑니다. 등기간의 가처분 이후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자, 알았어요. 자, 적었습니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민에게 통지 동그라미 치세요. otherwise O. 여러분들 항상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말소를 시켰죠. 그럼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럼 알려야 된다, 안 알려야 된다? 그럼 이런 걸 알릴 때는 항상 지체 없습니다. 곧바로 알려줘야 돼요. 곧바로. 자, 40번이네요. 40번을 맞추면 합격이에요. 몇 번? 2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40번은 여러분들 여기 오늘 시험 친 분 중에서 40%밖에 안 맞았어요. 그럼 60%는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자꾸 보고 있는 게 요거 성적이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잠깐 보세요. 제가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절대 흉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를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럼 답 내놓고 할까요?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소유권과 소유권이 외가 있고, 그럼 소유권에는 용익권과 담보권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맞다, 안 맞다? 그럼 제가 이래 말했죠. 두 개로 나누죠. 그럼 두 개로 나눈다는 말은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자다 이 말이에요. 여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지. 맞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용익권은 무조건 한 개, 나머지는 밑에 나오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밑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오는 게 소유권과 처분의 제한. 그럼 우리 공시법 시간에 무조건 이 두 개로 나눈다는 거 처음 듣는 소리다. 100번째 듣는 소리다. 그러면 답.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이게 답이고,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답이라고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맞다.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하고 갈게요. 1번에 이사도라 duncan, 2번에 에디드 비아프, 3번에 루살로메, 4번에 에바 페론, 5번에 송윤아 이라면 송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다? 11월 달부터 이야기하니까 콧방구 뀌었잖아요. 콧방구. 그럼 맞춘다니까. 그럼 이제 답은 2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첫째 줄에 문제의 전세권을 줄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 2번에 지상권을 줄 것이에요. 우리 제일 잘 쓰는 말입니다. 전세권과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1번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줬어. 을에게 해줬어.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들어올 수 있다. 2번에 자를 지상권 들어올 수 있다. 3번에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3의 1에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요 소유권이 요거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지상권이 이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게 저당권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의 가압류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세에 본등기 해야 하나요? 그럼 이 노란 글자 이거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말이잖아요. 맞죠? 네. 이거 무슨 건? 전세. 무슨 건? 지상. 전세와 지상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건 죽어야지. 그럼 이거는 무슨 건? 전세. 저당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이거는 1번이잖아요. 이거는 3번이잖아요. 3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이거는 말소를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몇 번이고? 3의 1. 이거는 몇 번이고? 1번. 이거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 안 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권? 소유권. 이거는 무슨 권? 전세. 답입니다.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자가 변했지. 그래도 내 전세는 변함이 있다, 없다. 그럼 이거 말소한다, 안 한다? 됐다, 안 됐다? 됐죠? 네. 자, 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알아서 하겠지만, 틀린 거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오답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만 나중에 챙겨보면 됩니다. 맞다?
그럼 오답 노트를 쓴다는 거는 자기가 만약에 우리가 40문제였잖아요. 그러면 20개를 맞고 20개를 틀렸다면 20개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20개만. 그럼 20개 쓰는 데는 5분이면 되잖아요. 아니, 이거 20개 쓰는데 5분이면 되잖아요. 지문만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보기에 5개가 5개를 다 쓸 필요는 없지. 1개만 쓰면 되잖아요. 맞다, 맞다. 맞지. 자,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자, 고생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